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가상자산 수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 겸임교수 토큰포스트 상무이신 배운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특근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이후 제도권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한 결과겠죠? 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검법 이후 이제 제도권 안에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전통 금융권에서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입니다. 이 수탁 서비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은행이 좀 대신 무언가를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 수탁 서비스 정확히 정의가 뭔가요? 수탁 서비스는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기관이나 기업들의 중요한 자산들을 보관해주기도 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서비스인데, 네. 가상자산 쪽에서는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라이빗 키를 기억하지 못하면 네. 이제 못 거래를 들어가겠죠? 못하고 또 실제 자기가 가진 가상자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에 맡겨놓는 요구사항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수탁 서비스야말로 은행권이 가장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라는 부분들이 네. 뭐 개인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관리하고 싶으니까 이제 믿을 만한 곳에다가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맡겨놓고 또 때로는 관리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디파이의 열풍으로 내가 보관하는 암호자산이 잘 활용돼서 나에게 이자 수익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디파이 서비스까지 같이 연결돼서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 서비스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요즘 어떤가요? 지금은 그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이 생겨나고 전통 금융 사업자들인 은행들이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파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 형태로 결합해서 가상자산 서비스도 전통 금융 서비스처럼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아마 어떤 은행들이 준비 중인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은행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KB 국민은행에서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네. 가상자산 금융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 해치스랩과 해시드와 함께 합작법인으로 코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신한은행도 코빗 그리고 블로코, 페어스퀘어 랩과 합작으로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에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외에서 수탁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빗고라는 서비스가 또 MOU를 맺고 해외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전통 금융 서비스 은행들은 네. 이제 블록체인 전문 기술 업체들과 이렇게 합작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두 은행이 발빠르게 내세우고 있지만 아마 이런 은행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그 규정이 네. 특검법에서 이제 마련해졌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 조건을 맞춰야 되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도 은행들이 이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신고를 하고 자격을 획득해야 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농협에서도 네. 이 수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었고요. 그 외 나머지 은행들도 이제 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은행들은 이제 이 디지털 가상자산 서비스가 전통 금융시장이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기존의 금융 결제망을 활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서비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은행권들이 망설일 입장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핀테크 영역에서도 봤던 것처럼 테크 기업이 금융 쪽으로 진출하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가상자산 서비스 또는 수탁 서비스에서도 은행권들이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행마저도 이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가상자산의 세계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층 분석 함께 해주신 배운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3월 23일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의장이 비트코인은 달러화보다 금의 대체제인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리기에 이 발언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였지만 투자자들은 한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금의 대체제, 바로 금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간 말은 듣는 귀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도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블록체인 위디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